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KBS하고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조금 이따가 지적할 텐데, 우선요,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이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특별히 뉴스를 내놓을 것이 저는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국가 운영 정책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다 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 불만 사항들을 좀 직접 기자들로부터 듣고, 이 기자라는 것이, 기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체의 직원이지만 사실은 국무원입니다. 국무원.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의 이 의사를, 특히 여론을 한편으로는 대변하고, 수렴해서 대변하고, 또 국민의 위정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전하고, 또 표현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면 KBS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KBS는 사실 이미 정부의 하수인 취급받고 있는 거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즉, 이 정부에 좀 요즘 비판적인 언론이 별로 있지도 아니하지만, 그래도 좀 이 비판적인 언론들과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판적인 지적들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해명도 하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KBS하고만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볼 기분이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내용이 좋든 안 좋든 국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도 어제 저녁에도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이 가장 큰 이 소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화자찬이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특히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 어제 경제 부문하고 남북 문제 좀 하고밖에 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 문제나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본 걸로는 별로 질문도 없었고 또 답변도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시적으로 볼 때 이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거 참 누구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역대 정부, 그러니까 이 해방 후 한 70년 동안에 그랬다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볼 때라는 말로 한국 경제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자기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말이죠. 이거는 아주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해명을 하거나 또는 앞으로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동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청년 실업이 대폭 낮아지고, 특히 25세부터 29세까지의 이 실업률이, 고용이 굉장히 늘었다. 그리고 또 고용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었다. 전혀 지금 이 상식하고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네요. 도대체 저는 이런 통계를 본 일이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하는
통계를 어디 저는 본 일이 없고, 오히려 이 청년 실업률은 말하자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가고 있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약 한 10.2% 정도 되거든요. 이건 공식적인 실업률이고, 체감 실업률은 25%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디서 이런 뭐 조사 결과를 봤는지 하여튼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 설명을 좀 자세히 들었는데, 뭐 얼핏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말하면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올랐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서도 그 사실을 다 그 요즘 지적되고 있는 사실들을 거의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합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했으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많이 정대되고, 특히 저임금 부분이 정대되고 해서 말하자면 임금 격차도 줄어졌다. 즉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뭐 도산하거나 또는 인원을 줄이거나 하고, 또 인원을 줄임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자가 더 늘어난 데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거의 뭐 그런 말도 좀 하면서도 결론은 소득주도 성장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말하자면 임금 격차를 줄이고 또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좀 올렸다. 뭐 이렇게 말하던데, 아주 저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정부의 인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특히 어제 경제부 총리 어제서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도 보면 전혀 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경제 인식은 더 큰 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뭐 좀 작은 문제인데,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그 담당 기자가 이 적폐청산을 선적폐청산 후협치라고 주장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말이지, 그 국정 운영을 야당과 말하자면 원만하게 이렇게 협조해가면서 하는 거에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은 아주 참 타당한 질문입니다. 저는 물론 적폐청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 아니고 굉장히 정치 보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야 간의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또 국민 간의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또 국민의 많은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내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여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 그랬더니, 그렇게 물었더니, 선적폐청산 후 말하자면 협치,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더니, 그건 오보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참난 이거, 청와대는 신문도 안 봅니까? 방송도 안 듣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오보라면 즉각 그거는 오보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요. 몇 날 며칠 동안 다 대통령이 말하자면 원로들과의 관담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상당한 비판도 있고 또 찬성도 있었는데, 벌써 그 한 4, 5일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그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것이 보도되었을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 보도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이게?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또 더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이 적폐청산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적폐청산은 박근혜 정권 때도 뭐 적폐청산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권 때 특히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사회의 이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한 것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적폐청산이 어떻게 이게 전 정부, 앞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이거는 엉뚱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참,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 뭐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적폐청산은 해야 됩니다. 적폐청산은.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는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 정책과 관련해서 이 기자회견에 응한 이 기자도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말하자면 인사는 실패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것도 또 전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변명을 많이 늘어놓던데 그걸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아니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요 중간에 말하자면 후보로 지명까지 했다가 임명 못하고 그만둔 사람이 무려 9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사수석 비서관과 민정수석 비서관이 말하자면 사람을 잘 천거하고 또 검증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임명을 철회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 정권에 비해서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요 또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회에서는 계속 청문 보고서도 채택 안 되고 뭐가 문제가 많다 그랬지만 지금 이 각부 장관들이 하는 거 보면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 인사가 성공적입니다. 그럽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백보를 양보해서 좀 잘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그 범죄자 수준의 여러 가지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인사 처음에는 4개 원칙인가 하는데 지금 5개, 7개로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원칙에 다 위배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인사 그 기준에 위배된 사람들은 나중에 잘하고 못하고 간에 또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와 관련해서요, 또 아주 더 나쁜 말을 또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나 하면, 이거는 결국 이 장관들이 잘하는 걸로 볼 때,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즉, 자기가 임명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은 국회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일 잘하는 게 누가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뭐가 잘하고 있습니까? 전혀 지금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정말 참 이 사람 문재인 대통령 정말 걱정스러운 사람인데 미국을 또 갖다 들먹이면서 말하면 인사 검증을 두 부문으로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는 말하면 도덕성 문제, 다른 하나는 이 정책 문제. 이거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덕성 문제는 말하자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이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앞으로 뭐 좀 뭐 개선해야 된다 그러는데, 즉, 그걸 입법, 말하자면 청문회 법을 바꿀 것처럼 뭐 말을 하고 있던데, 그런 거 하면 정말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대북 문제인데, 마침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을, KBS와 기자회견을 하기에 아마 한 서너 시간 후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어제 진짜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어요. 270km 하고 420km인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는 미사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그것도 해석이 또 참 말하자면 국가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답지 못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하노이 회담에 결렬된 데 대한, 즉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한 불만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다음에 또 뭐 언론들에서도 한미 양국을 향해서 말하자면 대화에 나오라고 압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화에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북한은 남북 간에만이 아닙니다. 미북 간에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면 만약에 긴장 조성이 말이죠, 도가지가 지나쳐가지고 저 화성 15호와 같은 말하면 사거리 한 12,000km 되는, 즉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트럼프가 그냥 안 있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와의 약속, 즉 미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은 쏘지 않겠다, 대신에 핵무기 보유는 용인하라. 이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는 직접 위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국가 안보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여기 전부 다 아무리 길어봐야 500km도 안 되는데 무슨 12,000km 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즉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아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입니까? 미국 국가 안보 지금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두 가지를 참 중요한 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말씀이 국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북한이 미사일을 쏘가했을 때 이 남북 간의 긴장 조성을 위한 거다. 긴장 조성 하려고 북한에서 쏘았는데 그거는 뭐 미사일도 아니다. 뭐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한테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이 북한에다가 살을 지원하겠다 하니까 어제 한 방 또 쏘한 겁니다. 또 쏘았는데도요, 또 살 지원하겠다. 이거는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거다. 도발이 아니다. 국가안보에 별로 위태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바로요, 서울에다가요, 그냥 한 방 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지금 꿈을 못 깨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꿈을 못 깨고 있지만, 여기 지금 정치권, 뭐 지식인들, 특히 방송에 나와서, 만약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와서 떠들어 쌓는 거 말, 전부 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헛소리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또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여야 말하자면 대표회담을 제안했는데, 뭘 제안했냐면 그 목적이 이 북한 살 지원 문제, 뭐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요, 살 받지 않습니다. 원체 지금 북한에서 지금 식량 지금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뉴스거리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막 국제기구를 통해서 조금 받을지는 모르지만 남한은 보통 받지도 않습니다. 남한에서 자꾸요, 주려고 자꾸 너무 떠들어서 하면 그걸 살 안 받겠다 이 말은 못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북한 인민들한테 알려지면 얼마나 북한 인민들의 원성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남한에서요, 도저히 북한에서 살 준다는 소리를, 즉 살 지원한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제 지금 미사일 쏜 것도 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도저히 남한에서 살 지원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여야 간에 합의해가지고요, 북한에 살 지원하겠다 하면요, 진짜 북한으로부터 더 큰 공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언론 신문에 보니까 청와대는 지금 평화 이전이 일상이 되었다. 아주 평화가 일상이 되었다. 지금 북한에서요, 불과 한 4, 5일 전에 미사일 쏘고 어제 또 미사일 또 쏘고 앞으로 또 쏩니다. 무슨 평화가 일상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초부터 지난 2월 27일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에서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고 또 남한에 대해서 도발도 안 하고 남한과의 마치 관계를 좋게 할 것처럼 대화도 많이 하고 교류도 하고 했던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즉 미국의 북핵시설 폭격을 모면하고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위장 평화 공세를 했던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받았고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또 긴장을 조성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북한 인민을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알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좀 잘난 척하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좀 욱박질는 느낌이 있지만 전 이 태도는 저도 생각해보니까 안 좋네요. 저 사람들이 알고도 그랬지는 않았을 테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또 이 남북관계 전문가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 동안에 이 북한의 말하자면 대남 교류 정진, 평화 정책은 그거는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미국과 또 유엔의 제재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지 남북 간에 진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또 남북 간에 긴장이 또 조성됩니다. 근데 자꾸 남한에서 자꾸만 긴장 완화, 말하자면 대화와 교류를 많이 하고 또 경제도 지원하고 평화를 정착시키자 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 큰 군사적 말하자면 공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보수 세력, 특히 보수 언론들은요, 또 이것도, 이 사람들도 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더 모를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도발하는데 식량 지원하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지원할 거냐? 보수 세력 여러분,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식량을 지원하려고 한다 해서 북한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북한에서 받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받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전략해서라도 북한에다가 식량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통일을 앞당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세력은 북한에서 안 받아라 하는 줄은 모르고 만약에 자기들이 맨날 돈 뺏기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좋아하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국민의 기대에 너무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또 국민들로 하여금 걱정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말하자면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